예솔아 뒤에 문 좀 꼭 닫아줘. 아, 고마워요. 자, 우리 페이지 31쪽에 사회경제 부분 같이 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문은 쉽고 어려운 걸로 일부러 구성을 했어. 보통 요즘에 어렵게 나오는 추세가 바로 경제 파트인데 사회 부분은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없어. 굳이 사회에서 어려운 걸 따지자 그러면은 법학에 관련된 거? 법학이 어려운 거고 경제 파트가 이제 아무래도 좀 용어가 많고 더군다나 너네가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쉽게 볼 거는 바로 사회, 정치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경제는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우선은 지금 정치에 관련된 부분 거기 31쪽에서 32쪽까지 해당하는 조금 긴 지문이거든요. 31쪽, 32쪽에 있는 지문만 우선은 읽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쉬우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10분 정도 줄게요. 자, 시작.
다 읽었죠?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 저번에 내가 말해줬던 그 세 가지 포인트 기억나? 뭐였지? 스스로 질문하기 그리고 단어 통일하기. 그리고 형준이가 말한 대로 앞에서 계속 끌어오기.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조금 볼게. 자, 보면은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 철학자이다라고 했어. 자,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한나 아렌트. 그럼 딱 봤을 때, 이 글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겠구나 싶은 거야, 지금. 자, 그랬을 때 이 글은 사실상 복합 지문이라 할 수 있어. 어떤 것? 정치와 철학을 같이 묶어놓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지평을 열었어요. 자,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정치 철학에서 이 정치의 본질을 알아야 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쉽게 됐을 거고,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자,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서 출발을 한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이다.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자, 지금 이 여자가 뭐를 제시를 했냐면 인간의 활동이라고 했거든. 자, 인간의 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다. 노동, 작업,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핵심 문제라 그랬지. 근데 여기 봤더니 지금 봐봐. 이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이다 라고 했어. 어떤 것의 가능성? 그럼 인간의 활동 중 어떤 것에 집중하겠다고? 행위라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세 가지 중에. 자,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실존이 되는구나. 자, 그녀가 생각하는 노동은, 자, 첫 번째 노동 나왔네.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이다.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 종속된 것이다. 자, 종속이라는 거 우리 아까 한 번 더 봤었어. 이어진 문장 할 때. 종속이라는 것은 의미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종속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얘들아, 노동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 중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 바꾼다기보다는 이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어. 노동은 뭘까? 딱 두 글자야. 두 글자짜리 단어 하나야. 결국 봐봐. 생물학적 요구, 충족, 동물적 활동, 자기 보존, 필요한 생산과 소비, 전부 다 이 모든 거를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딱 한 단어는 생존밖에 없어. 이해됐어? 생존만이 이 모든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가 바로 생존이라는 거야. 자, 지금 키워드 찾기까지 계속 잘 하고 있죠? 따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작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자, 이 문장을 딱 봤더니 우리가 위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 뭐라고 끄집어냈어? 생존이라 끄집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시작을 해? 생존을 넘어서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는 결국에 이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네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하나가 이 세 개가 한 묶음이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 어때? 얘네가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 이해됐어? 왜? 생존을 넘어서 작업이 있다 그랬고 결국엔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된다? 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앞부분에서 이미 밝혔잖아. 그럼 단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생존을 넘어서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랑 연결이 돼 있겠어? 그쵸, 편의입니다. 자, 봐봐. 여기서는 이게 동물적 활동이라 그랬어. 동물적 활동. 그래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이 노동이었다면 이제는 살만해. 그러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딱 구별을 지어. 이거는 동물적 활동인데 이거는 자연과 구별되는 활동이라 그래. 얘는 동물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는 중요한 거 나오겠지. 다른 존재들과 상호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 여긴 좀 중요한 게 많기는 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글자로 만들 수 있어. 그치, 존재야, 존재. 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어. 내가 편해지려고 노력했어. 이제는 나를 알리고자 하는 거야. 내가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나 그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녀는 행위가 노동 작업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앞에서 말했잖아. 이거는 두 개는 개인이 하기 위해 하는 거지만 얘는 뭐 한다 그랬어? 상호?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 얘는 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바로 타인이라는 거지. 조금 아이러니하게. 자,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드디어 나왔네요. 사적인 것으로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나눴잖아. 사적과 공적을 나눴는데 어떻게 나눈다? 생존과 편의가 사적인 것, 행위가 공적인 것.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사적과 공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지금? 그래, 타인이야. 전제 조건이 달라. 얘는 전제 조건을 특이하게 지금 붙여놨어. 어떻게? 타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엔 타인이 필요함을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타인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개인의 공간이라는 거고 얘는 공동체의 공간이라는 거지, 얘들아. 타인이 필요하다라는 건. 자, 그래서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대. 이게 머릿속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공간으로 분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에서 찾았다. 폴리스란 무엇이냐? 고대 그리스에서 지역별로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정을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인식했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자, 봐봐. 지금 이 사적인 공간 있지, 여기. 사적인 공간, 이게 어디라고? 지금 공간으로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 그랬어. 근데 이 공간이 어디래? 가정이래, 가정.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사적인 공간은 가정이래. 이 공간 기준으로 쓸게. 자,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뭐라고? 생존과 편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지금 단어 계속 통일하고 있는 거 보여? 생존과 편의가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이 바로 가정이다. 자, 근데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스스로 질문 하나 남겨야 돼. 필연성이라는 게 뭐냐야. 필연성이 뭘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해. 선택은 없어. 반드시 해야만 해. 하고 질문을 남기고 다음 문장을 딱 읽었더니, 자,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 작업은 인간 세계 구축을 위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을 생산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래서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본 거야. 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며 또한 인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간 세계를 만들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가정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여기까지 됐을 거야. 자,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공간이기도 하대. 자, 여기가 불평등의 공간이야.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두 번째 질문. 왜 불평등의 공간일까? 왜냐면 당시에는 저기 벽에 누가 수면제 발라놨나 봐. 둘 다 엎드려 있네. 가연아 수면제 먹었니? 일어나. 둘이 똑같이 자세가. 자, 봐봐. 왜 가정을 불평등의 공간이라고 했냐 이거야. 솔직히 이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며 안에서 생존과 편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그랬잖아. 근데 당시에 재현아 그거 당기면 안 된다? 근데 당시에는 솔직히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기는 해. 그렇지? 그러면 이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당시 생존을 위해서 가장의 말을 따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한나 아렌트는 왜 이 공간을 불평등의 공간으로 인식했냐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질문 지금 남겨놔. 본인의 문장으로 그 질문을 남겨봐봐. 왜 그럴까? 하고 넘어가면은 이에 반해 폴리스는 공적 영역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여기서 바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어. 자, 처음 부분에서 미리 언급을 했었어, 한나 아렌트는. 우리는 결국 노동 작업을 거쳐 행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가능성을 엿본다고 했는데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공동체가 있는 이 공적인 공간은 다시 말해서 뭐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이라는 거야. 자, 너네가 이제 비문학이 조금 익숙해지고 점점 많이 보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어떤 답을 혼자서 내릴 수 있냐? 그러면 가정이 불평등의 공간이었던 이유가 한나 아렌트는 결국 행위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가정에서는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평등의 공간이라고 보았구나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아도 돼. 조금 천천히 가볼게 다시. 자, 그랬을 때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공간도 어찌 됐든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가정에서 삶의 필연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사적인 공간은 공적인 공간을 위해 존재하며 이것을 완료한 사람들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얘들아,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개인의 생존과 편의가 추구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 말인 거야. 개인의 생존과 편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뽐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이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나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불평등의 공간에서 벗어나 본인의 자유를 추구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자유롭다라는 것은 삶의 필연성. 자, 얘들아, 삶의 필연성 위해서 뭐였어? 해야 되는 것. 어떤 것? 생존을 위해 해야 되는 것. 인간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것. 이것들에 대한 벗어나, 거기 억압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강제나 강요도 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한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아까 가정을 뭐라 그랬어? 불평등의 공간이라 써놨더니 바로 공적인 공간을 뭐라고 표현해? 평등한 위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여기서는 너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왜? 애초에 이렇게 써줬잖아, 지문에서. 이해됐어?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찾는 거야. 자, 그들은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정치라고 보았다. 자, 얘들아,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어? 이 공적인 공간에서, 자유의 공간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다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이것을 뭐라 본다? 이것을 정치라고 본 거야. 얘를 정치라고 본 거야. 다시 말해, 정치는 얘들아, 한나 아렌트의 분류에 따르면 사적인 영역이야, 공적인 영역이야? 공적인 영역인 거야. 그치? 자,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을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보면은 자유가 있는 공간은 공적인 영역이야. 모두가 평등한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야. 자, 자유의 본질은, 정치의 본질은 자유가 있어야 행해진다고 본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 따르면 결국에 자유가 확립된 공간인 공적인 공간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본 거라고. 내가 이걸 여기 괜히 써둔 게 아니야.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의견 교환이 있어, 없어? 평등해, 안 해? 안 해. 결국 정치는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잘 정리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아렌트는 근대 이후에 사회가 출현했고 이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진단한다. 자, 우리한테 질문, 세 번째 질문, 지문에서 안겨주고 있네. 왜 아렌트는 사회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 얘들아. 결국 정치가 있다라는 것은 사회가 있는 거고 사회가 있다라는 것은 국가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국가로 만들어진 사회잖아. 그러면 사회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란 말이야. 근데 아렌트는 이걸 부정적으로 본 거야. 당연한 사실을.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라고 하면은 그녀가 사회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결국 이게 쭉 어떻게 되냐? 사회로 넘어오면서 공적 영역이 왜곡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자, 왜냐하면 사회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가족 결합체. 아렌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어. 잘 생각을 해보자. 단어 통일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야. 자, 왜냐면 가족은 뭐야? 가정이야. 가정은 뭐야? 사적 영역이야. 다만 사회는 뭐야? 공적 영역이야. 다시 말해서 사적 영역이 모여져서 만든 게 뭐가 됐다라는 거야?
공적 영역이 됐다라는 거야. 아렌트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보면은 얘는 사적 영역이잖아. 근데 얘는 공적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게 왜곡됐다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끼리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것, 물질, 경제적이라는 목표 딱 하나만 가지고 얘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공적을 만들어버린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거 쳤잖아. 공간을 분리를 하고 얘를 인정을 해줬어. 공간 분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공간 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앞쪽에서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기억나? 그랬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공간 분리가 일어났다, 안 됐다? 공간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이래서 단어 통일이 중요하다, 얘들아.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에 경제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이었다. 자, 이거 뭐였지? 노동활동. 생존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인 공간은 어디? 가정이었어, 가정. 자, 맞지? 그래서 경제활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것. 맞죠? 근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이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출현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갔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공간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설명한 거 지금 여기 풀어서 써주고 있지. 경제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면서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바꿔줘야겠어? 경제활동은 생존, 편의에 해당하는 사적인 것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면서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단어 통일을 이렇게 하라고. 공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렌트의 분석이다. 자, 다시 말해 얘들아, 공적인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 자유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 더 이상 평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의 문제점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을 우리 행동이라고 한다. 자,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행동이라는 거야. 자, 네 번째 질문. 행동과 행위는 무엇이 다를까? 그녀는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해주네. 자, 행위는 뭐였어? 공적인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거였어. 근데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된 거야.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로 귀결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위해 행위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자, 공적인 이익 추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좋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입 바라먹기 바쁘다 이거야. 그로 인해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박탈당한다. 자, 얘들아,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 아까 내가 이거 있지,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 그랬어? 자신을 뽐내는 것이라 했어. 맞지?
뽐내는 것인데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건 본인의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자유의지가 없어. 저 뽐내는 것처럼 나를 뽐내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걸 쫓아가게 되는 것뿐이야. 알았지? 자, 그러니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박탈당하게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회에서의 행동은 결코 그래서 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 실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마지막 문장.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사람들이 더 이상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본질이 숨어 있는 거야, 이 문장에는. 알았지?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뽐내며 자유의 공간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 이거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 이론. 이건 쉬운 편이었고 이 이후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본인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응? 응.
다 풀었나요? 다 풀었겠지? 자, 우리 답 한번 맞춰봅시다. 1번은 너무 쉬웠다. 1번은 몇 번? 그렇지, 5번 정답입니다. 자, 2번도 좀 쉬웠어. 2번은 3번이 바로 보였을 거야. 그치. 이거 안 보이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자, 3번은 3번이야, 3번. 자, 4번은 5번이고요. 그리고 5번에 4번입니다. 자, 틀린 문제 있는 사람. 지훈이 몇 번? 3. 3, 4, 5가 틀렸다고? 3, 4, 5? 형준이도? 3번. 또 틀린 거 있는 사람? 4번. 그리고 또 있는 사람? 자, 그럼 3, 4번 해설해 줄게요. 지원이 남아서 5번 나한테 설명 듣고 하고. 자, 3번. 한나 아렌트가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는 뭐라 되어 있냐?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창조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노동은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또한 노동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노동으로 인간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뭐가 다를까? 한나 아렌트랑 이 보기의 견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일단 이 노동에 대해서 한번 보자.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엔 노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적 활동이라고 했어. 그렇지? 동물적 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라 그랬어. 근데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은 생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편히 다시 말해 작업이라고 했었어. 노동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파트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이지. 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애초에 한나 아렌트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다. 이게 아니라 얘들아, 자신의 삶을 깨닫고 나가는 게 공적이었단 말이야.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 지금 보기랑 한나 아렌트랑.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1번 한번 봅시다. 당신은 노동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노동은 상호작용한다 그랬었어. 상호작용의 전제가 뭐야? 타인이야.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 행위는 타인이 필요하되 노동과 작업은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소리지. 2번, 당신은 노동을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생존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활동입니다. 자, 자유 실현을 하려면 한나 아렌트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 다 끝내고 공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일이라는 점, 다시 말해 필연성이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도 맞습니다. 3번이 왜 틀렸는지 보면은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거는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한나 아렌트는 노동이 자기 보존의 수단이라고 봤단 말이야. 이해됐어?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본 건 한나 아렌트입니다. 자, 4번, 당신은 노동을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아까 말했지? 동물적 활동이다.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노동을 자아 실현하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이것도 맞지? 자유가 없는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 활동입니다. 자, 4번,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근대 이후 사회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박탈한다. 왜? 사람들이 더 이상 공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박탈된다. 2번,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안에서 뭐만 추구하고 있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3번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므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의견을 교류할 수 없다. 4번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이 공적 영역으로 옮겨가며 공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행위가 없어졌다. 자, 5번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얘들아, 자유 실현은 공적 영역 얘기 맞거든. 근데 생존의 위협은 어느 파트 얘기야? 생존의 위협은 사적 영역 파트야. 어느 파트? 노동에 관련된 파트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그 뭐지? 5번은 답이 4번이야, 4번. 응. 자, 5번 맞았어? 그러면 우리 이 다음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끝났을까요? 아직 남았어요? 네네네. 했는데 아직 그 밑에 피드백을 안. 네네네. 네.
다 읽어봤어? 너 지금 읽은 파트 있잖아. 그 경제 부분 그렇게 막 쉽게 읽히진 않았을 거야. 확실히 인문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든 아니면 뭐 짜든 어쩌든 머릿속에서 굴러가거든. 근데 이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한 문단 읽어. 그 다음 읽기 시작하면은 이러고 딱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너네가 비문학을 읽을 때 얘들아 항상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인드셋이 조금 달라야 돼.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 설명이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한 학자에 대한 철학 이론이었고 정치 철학 이론이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전개와 비교 등이 있었어. 맞죠? 그래서 너네가 개념어 설명을 한다 이러면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A, B, C 해서 이것 간의 관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 전개, 비교가 있다면 자 봐봐. A에 관한 전개 1번, 2번 비교해서 B에 관한 전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세팅되는 마인드맵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야 돼. 이 마인드맵 세팅과 그 세 가지 비문학 팁 요소 있잖아. 그게 합쳐지면은 너네는 진짜 비문학 이 한 지문 읽고 문제까지 푸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9분도 안 걸린다는 거야. 지금은 지문을 읽는데 10분 정도는 걸려. 근데 나중에는 다 풀고 다 맞아도 9분도 채 안 걸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세팅과 너네 스스로 그 세 가지 팁 요소를 잘 짜는 게 필요한데 오늘 시간상 이 파트를 내가 설명을 못 해주거든. 지금 벌써 4시야.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나서 오늘은 문법이 좀 길었단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너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뒤에 4주차 해당되는 거 있지. 주교재 4주차에 해당되는 비문학 지문을 다 미리 읽어오세요. 이제 읽는 시간을 안 주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설명할 때 너네가 이미 읽었다는 전제하에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와야 되고 정 못 읽으면 쉬는 시간 활용해서 읽어도 되고